산전수전 다 겪은 그녀들이 떴다. 대방둥이 마더니 선우용역. 이보다 발랄할 수는 없다. 반장 최란. 까칠함이 매력적인 그녀 심혜진. 여고동창생의 브레인 막내 김지선. 여동생들과 함께 배우는 건강상식 산전수전 여고동창생 지금 시작합니다. 녹화하세요. 어머! 너 왔니? 이게 누구야? 안녕, 얘들아 안녕. 우리 현영 친구다. 아니 반가워. 우리 현영이 친구 하면은 요초걸 키친 가방과 못생긴 무수리로 아주 그냥 획을 그었잖아. 타고난 끼로 1979년 아역 탤런트 데뷔. 개그맨 공채로 개그계에 당당히 입성. 몸을 사리지 않는 열정으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내며 재간꾼 개그우먼으로 사랑받은 김현영. 최근엔 트로트로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는 그녀가 장수고를 찾은 이유는 뭘까? 우리 장수고에는 어디가 좀 안 좋아야 지금 오거든. 내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뭐 어디 가면 그래도 동안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건강이 굉장히 안 좋거든. 너 안 좋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아니 근데 어떻게 시작이 바닥부터 시작을 해? 이때가 사실은 2000년도였는데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사실은 이때 들이닥쳤어. 아니 왜? 그 어린 나이에? 왜냐하면 내가 한참 방송의 회의를 느끼고 영어를 좀 배우려고 캐나다를 딱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제 라디오 방송을 하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야. 배가 막 쥐어뜯고 그 다음에 온몸에 식은땀이 막 비오듯이 쏟아지는 거야. 알고 봤더니 뇌출혈이 생긴 거지. 뇌출혈이 생긴 거지. 이 뇌출혈이 아니라 이 뇌출혈. 이 뇌출혈이 생긴 거야. 장뇌출혈이 생긴 거야. 나는 외국에서 수술 받고 싶지 않다.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더니 이 상태로 12시간이 지나면 내가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였구나. 근데 난 지금도 위험한 게 뭐냐면 내가 한쪽에 뇌출혈이 생겼기 때문에 왼쪽 뇌출혈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병원에서 항상 스탠바이를 하라고 그랬는데 항시 불안함을 지금도 불안해. 지금도 내가 무리하거나 이러면 이쪽이 터지면 그때는 뭐야 이게? 죽을 고비를 겪고 나서 한국에 들어오니까 다시 일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일을 되게 많이 했어. 그러다 보니까 그때 또 안 좋은 일이 딱 생기더라고. 뭐야? 그때 생긴 게 대상포진. 내가 리포터를 3개를 했는데 맨날 리포터가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일주일에 3, 4일은 잠을 못 잔다고. 와. 어느 날 엉덩이가 욱신욱신 쑤시는 거야. 엉덩이가? 보고서를 딱 갔더니 이거 대상포진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방송을 다 그만둬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야. 다 그만둬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그 좋아했던 방송을 다 놓고 대상포진서부터 쉬었지. 종횡무진령 막 하다가 대상포진 때문에 뚝 떨어졌구나. 아이 짜증나. 왜냐면 건강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일을 못 하더라고. 그 대상포진이 자주 오는 거야? 아니야. 대상포진이 나도 왔었어. 이렇게 자주 오면 난 죽고 그때 되게 세게 왔었어. 되게 세게 왔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나는 가족력이 약간 있었던 것 같아. 우리 엄마가 얼굴로 대상포진이 심하게 와갖고 얼굴 한쪽이 막 뻘개갖고 굉장히 힘든 어렸을 때 기억이 있는데 그나마 나는 얼굴로 안 하고 엉덩이로 와갖고 지금도 내가 대상포진 아니지만 새끼 포진들을 많이 키우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도 4시간에 한 번씩 주사도 맞고 아니면은 약을 먹어. 이 느낌이 와. 숭글숭글 쑥쑥 쿡쿡 이렇게 오기 시작하면 이제 무리를 한 거거든. 그러면 몸에서 대상포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얼른 약을 먹는 거야? 그 기운이 딱 올라오면 4시간에 한 번 먹는 약이 있거든. 내가 오늘 이 장수고에 온 이유는 건강을 제대로 좀 배워갖고 내 몸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온 거야. 네 몸을 이제 많이 아끼면서 살아. 이제 애끼려고. 아이고. 조심.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가 좋아하는 선생님 오셨다. 전체 차렷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네. 우리 전학생이랑 이야기도 많이 나눴어요? 아우 진짜 이거 몇 번 죽을 뻔했더라고요.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셨어요. 근데 우리 오늘 얘기 나눌 것도 사실은 죽음과 연관이 좀 있거든요. 영상에 나오는 남성의
사망 원인을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늦은 밤 사무실에 홀로 남아있는 남자. 정신없이 일에 열중인 모습인데요. 집에 들어간 게 언제인지 피곤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저거 눈 내려와. 아유 다 컸어. 눈 나빠지고. 그때 머리를 벅벅 긁어대기 시작하는데 어지럽게 널려있는 서류 사이로 보이는 음식들. 제대로 밥조차 챙겨 먹지 못하는 상황. 결국 남자는 먹다 남은 치킨을 먹기 시작하는데 그 손을 쪽쪽 빨더니 이쑤시개로 이 사이에 낀 치킨을 빼냅니다. 아, 세상에 이빨도 안 닦고 쑤시면 끝이야. 그 이후로도 남자는 꼼짝 않고 계속 일을 하는데 다음날 아침 보이지 않는 남자. 이제야 퇴근을 한 걸까요? 이제 퇴근했나? 안 보여. 남자의 자리로 다가가 보는데 사망한 채 쓰러져 있는 남자. 남자는 도대체 왜 어떤 이유로 사망한 것일까요? 알겠습니다. 이코노미 증후군이라고 계속 앉아있으면 혈전이 생겨가지고 혈관을 딱 막는다며요. 계속 앉아있으니까 이게 피가 안 통해가지고. 바로 사죠. 나는 과로인데. 과로해서 아니면은 저 사람이 뭐 실연을 당해서 실연이랑 아무것도 관련이 없는데 본인 얘기 아니에요? 사실 저는 이분의 이 행동의 포인트를 좀 맞춰요. 이거 있으신 거? 그렇죠. 이쑤시개를 잇몸을 확 찔러서 피가 나서 죽었나요? 과단출혈이야? 그래서 정답은 양치를 안 해서 세상에 양치 안 한다고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한다. 이걸로 사망이 된다고요? 이 구강과 관련된 오늘의 주제 VCR을 바로 본 후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은 우리 몸을 연결하는 중요한 터널. 이것은 내 몸의 건강 척도를 들여다보는 전신 건강의 거울. 이것의 정체는 바로 구강 건강. 실제 미국 오하이주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치아에서 시작된 입속 세균이 뇌까지 전이되면서 결국 사망으로 이어진 것인데, 입안에서 시작된 폐, 심장, 뇌까지 온몸을 파괴하는 입속 세균의 경고. 구강 질환이 있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뇌졸중, 폐 질환에 암까지 중증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구강 질환. 당신의 입속은 안전하십니까? 너무 쇼크해요. 어떻게 이게 사망에까지 간다는 건 금시초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강은 구강만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해봤자 치아나 잇몸이 좀 다치는 그쵸. 거고 임플란트 하면 되지, 네네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데, 구강은 소화기관이랑도 연결돼 있지만 호흡기계랑도 연결이 돼 있죠. 그리고 뇌랑도 굉장히 가까워요. 세균 입장에서는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러네. 습도도 유지가 되죠. 계속 먹을 것들도 들어오죠. 구석구석 숨어있을 틈도 되게 많아요. 너무 무서워요. 하버드 치과대학에서 연구를 해봤어요. 네. 2000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8년 동안 입속 세균 감염으로 입원한 환자가 6만 1000명 정도 됐다고 해요. 꽤 많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중에 0.1%는 사망을 했어요. 입에 있는 병으로 사망에 이를까? 실제로 폐의 여러 가지 감염성 질환 중에 사망할 수도 있는 무서운 폐 농양 속에 있는 세균들 분석을 해봤을 때 일부가 구강 내 세균이랑 일치를 했다고 해요. 무섭다. 어떡해, 너무 무섭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연결돼 있어,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것뿐만이 아니어도 우리가 문제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잇몸병이 있다. 그럼 일단은 비만 위험이 10% 올라가요. 잇몸병 있는 것만으로도 비만 위험성이 10% 올라가고, 고혈압은 7%, 당뇨는 16%나 높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무서워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암일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잇몸병이 암과도 연관이 있다는 데이터가 또 있어요. 이게 다 걸려요? 이게 무섭다. 폐암 같은 경우는 36% 발병률이 높았다고 하고요. 엄청 높네요. 신장암은 더 높아요. 49%. 반이야. 췌장암은 54%. 반 넘어. 오 마이 갓.
저는 질문이요. 그 뜨거운 거 막 그 리포터 하다 보니까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뜨거운 거, 매운 거 막. 뜨거운 거 매운 거 많이 먹다 물집 보니까 생기는 경우가 되게 네, 많아. 제 잇몸이 풍치로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혹시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나요? 뜨거운 거 먹는 습관은 점막을 손상시키기도 하는데 식도 점막도 손상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식도암 위험성이 증가해요. 보니까 우리 전 학생이 확실히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전 학생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VCR을 보면서 우리가 좀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사원 같았고. 세컨 하우스예요. 근데 이 안에는 너무 좋다 얘. 아침부터 이제 힘 좀 나가야지. 눈 뜨자마자 드시네. 아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유산균 유산균 먹으라고 먹어야죠. 왜 빈속에 먹으래잖아요, 유산균. 그렇지. 아침에 제일 먼저 챙겨 먹는 게 유산균. 그냥 원활해야 되니까 화장실. 물은 그 옛날부터 들었어요. 아침에 빈 공복일 때 물을 먹어서 세포를 깨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건강에 좋은 그 즙 같은 거 있잖아요. 쫙 먹어요. 그렇게 먹어보면 하루가 쨍쨍하더라고요. 제가 50대 동안이라고 한때 굉장히 많이 떠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외모는 좀 젊어 보이는데 건강검진에서도 나왔는데 내적인 것은 내 나이보다 4살이 많게 나오더라고요. 안 좋은 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느껴갖고 이제 건강관리도 시작했어요. 아유, 또 술 먹어갖고 어저께 정신없이는. 아유, 이 술에 의존해서 살면 안 되는데. 어제 술 마셨어. 이게 안 되지.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죠. 일단 그럼 술을 너는 끊을게요. 저걸 끊어야 된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활 습관을 봤어요. 근데 나도 비슷하게 한다. 뭐 물 한 잔 먹거나 영양제로 먹고 시작한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요. 일어나자마자 나도 하긴 하는데. 유산균을 이렇게 딱 먹고 공복에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양치하러 가야죠. 저는요 일어나자마자요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일단 마셔요. 이빨 닦고. 저는 양치질 먼저 하고 언제 양치질?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네. 의외로 일어나자마자 양치질 먼저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네요. 이분들이 정답이에요. 이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이 상식은 모르고 있을걸요.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먹는 게 좋다, 영양제 먹는 게 좋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네. 바로 이렇게 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밤새 사실 내가 자고 있는 동안 입이 많이 말라요. 정말로 나쁜 세균들이 많이 번식을 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물을 먹는다? 세균을 넘기는 거죠. 영양제 먹는다? 세균을 그대로 그러네. 넘기죠. 특히 현영 씨 같은 경우는 자기 전에 술 마시고 잤죠. 아니, 술 마시고 양치를 못하는 이유가 자려고, 불면증 때문에 자려고 마시는데 양치를 하면 잠이 다 깨요. 그러면 안 돼. 그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잖아. 아, 잘못했어. 술을 마시면 입안이 더 건조해져요. 더 나쁜 습관이에요. 아, 그렇구나. 지글지글지글. 항정살인가? 와, 맛있다. 항정살이다. 항정살을 곰치에다가 싸갖고. 아, 최고네. 맛있어. 쌈도 많이 싸서 잘 드시고 계신데요. 야, 잘 먹네. 아우, 잘 먹었다. 오. 저 뭐야? 이쑤시개로 고기가 껴갖고요. 양치를 저럴 때는 하셔야죠. 저럴 때는 이걸 해야 된단 말이야. 치실. 치실. 어이! 뭐야, 저건? 어머, 한 병을 다 마셨어. 내 맘을 흔들어 나봐요. 발병 났어. 많이 드시네. 도시나. 아니, 양치를 해야지. 계속 각을. 잠깐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아유, 그냥 가글만 하면 됐지 뭐. 아, 양치를 또 안 하셨어요. 지금 근데 급해갖고 어디 나가는. 양치를 안 한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또 다른 포인트가 있어요. 나쁜 고기를 습관. 먹었는데 양치를 안 했던 거요? 이거 치즈를 해야 되는데 이쑤시개를 했잖아. 콜라. 다 좀 나쁜 습관이긴 한데 저는 좀 의외로 여러분들이 놓치는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뭐요? 양치질을 너무 늦게 하는 거. 양치질을 너무 늦게 하는 거. 내가 식사를 하고 나서요. 네네. 5분 안에 딱 1분만 양치질을 하는 게 1시간 뒤에 30분 동안 양치질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좋아요. 나는 아직까지도 기억해. 치카 이를 깨끗이 닦고. 맨 처음이 치카치카야. 아유, 강우야, 너무 고마워. 야, 이렇게 먼 데로 와주고. 누나가 요즘 건강에 많이 신경을 쓰는데, 네가 운동했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야. 네. 손을 그대로 그냥 위로 쭉 들어. 와, 저렇게 네, 야외에서. 들어 올리고, 들어 이제 다리 구부리면서 손 내려가고. 누나 이 동작이 하체 근력도 올려주면서 어깨, 상체 릴렉스. 이거 참 좋아, 태극 거. 어머, 어울린다. 왔는데 아무것도 못 해주고. 이건 뭐야? 이건 진짜 맛있는 고구마 거야. 말랭이랑. 과일 말린 건데. 저것도 맛있겠다. 과일 말린 거잖아. 망고. 이거 진짜 맛있어요. 쫀쫀한 게. 근데 나중에 이제 이빨 사이로 뺄 때가 힘든데 누나 이미 다 꽂혔어 지금. 그래서 너무 끼니까 내가 자주 안 먹거든요. 너무 낀다고 먹는 걸 포기해? 이 말린 질긴 거 걸 진짜 잘 씹으시네. 진짜 맛있어. 이가 너무 튼튼한 것 같아. 누나 뭐도 씹어 먹을 거. 안 시리세요? 시원해. 왜 그래? 해봐. 이거 약간 쾌감 있다? 저분은 돌돌돌돌 떠시는데. 추웠던 거 아니에요? 싫어. 이거 왜 먹어? 구강이 엄청 튼튼한 건가 봐. 좋은 걸까요? 좋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 근데 예전에 한번 씹어 먹었는데 안 돼. 나 이빨 아작나. 그래서 그런가? 얼음 같은 거 막 깨물어 먹고 이래서? 피곤할 때는 잇몸이 막 흔들린 것 같고 근데 이게 온몸이 피곤할 때 여기서부터 느낌이 막 오더라고요. 말랭이 같은 것들, 그러니까 질긴 음식들, 그리고 저런 딱딱한 얼음 같은 것들을 계속 씹어먹는 습관은 치아에 되게 무리를 주게 돼요. 아, 나 오징어 좋아하는데. 치아 균열 증후군이라고 해서 치아에 미세하게 금이 가거나 살짝 틈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로 세균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세균이 번식을 하면 잇몸이나 이런 곳에 염증을 유발을 하는데 잇몸만 염증을 유발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이어지잖아요. 두통도 생길 수 있죠. 턱관절 장애도 생길 수 있죠. 심해지면 안면 비대칭도 올 수가 있어요. 어떡해. 얼음을 유독 씹어 드셨잖아요. 예. 얼음이 계속 땡긴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왜 계시거든요. 그런 거야? gin열이 있으면 얼음이 땡길 수 있어요. gin열이 있으면 얼음이 땡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지나치게 내가 몸에서 계속 얼음이 땡긴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혈액 검사로 혈색소를 좀 체크를 해보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 딸한테도 알려줘야지. 혜선아, 얼음 먹으면 안 된대, 혜선아. 혜선아, 얼음 깨 먹지 말래. 하루에 50개씩 먹는 우리 딸. 얼음 깨 먹지 말래. 저봐, 이렇게 저렇게 닦으면 안 돼. 이렇게 닦아야지. 예. 아, 이렇게 닦으면 안 돼요? 옆이 아니고 위아래로. 피곤해서 그런가? 왜 양치구나 이렇게 이빨이 막 흔들리는 것 같지? 정말 여긴 들어오기가 너무 싫은데 진작 오시지 그러셨어요. 벌써부터 온몸에 막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원장님. 네. 얼마나 안 좋으신지 한번. 안 좋아졌는지. 이러세요. 근데 진짜 양치 너무 세게 하셨네. 나는 저 소리가 아주 되셨습니다. 공포야, 공포. 별로 안 좋으시죠? 여기 보시면 이쪽은 뼈가 많이 녹아서 염증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놔두시면
이게 흔들려서 빠지실 수 있어요. 이 균들이 혈관을 타고 가면서 네. 뇌로도 갈 수 있고 심장으로 갈 수 있고 그래서 폐로도 갈 수 있고 해서 온갖 이제 질환을 일으키는 거죠. 뇌졸중, 뭐 치매, 심근경색. 어떡해. 네, 치매요? 저 선생님이 더 세게 얘기하시는데. 치아가 그 정도로 심각한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 얘기를 직접 들으니까 너무 고민이고 걱정이긴 해요. 구강 관리를 좀 못한 게. 왜 이렇게 욱신욱신거리지? 이것도 대상포진 오는 거 아니야, 이거? 이것도 대상포진 오는 거 아니야? 이게 웬일이야. 가진 짓 다 하고 있네. 불안해. 11년 전에 대상포진을 알았어요. 그 다음서부터 이렇게 몸이 피곤하거나 이러면은 그 포진이 올라와요. 살이 들어가서 막 이렇게 아작을 내는 느낌이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방송을 스스로 못하겠다고 다 잘랐어요. 근데 딱 오늘도 그게 올라오려고 하네, 지금. 잘 모르겠어요. 이게 구강 질환 때문에 내가 피곤한 건지 아니면은 내가 면역력이 떨어진 대상포진을 앓고 있어서 그런 건지 관리를 좀 잘해서 개선된다면 노력을 해봐야죠. 이제는 내깔려두면 안 되겠죠. 우리 대상포진 알아보셨던 분, 그쵸, 윤명 선생님. 다 몇 번 경험해 보셨죠. 근데 어릴 때 수두를 앓으면,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수두 다 낫잖아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내 몸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신경절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가 이 바이러스는 가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재발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만 그치지 않고요. 이 대상포진을 앓은 사람들은 뇌졸중 발병 위험도 4.28배 높인다고 알려져 있어요. 더 무서운 건 더 무서운 거? 치매 위험성이 높아요.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위험성이 2.97배, 거의 3배 가깝게 높고요. 그래서 요즘 내 노래가 생각이 안 나고 막 이러나요? 사실 요즘 그 노년기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보면 암보다 치매 걸리는 게 더 무섭다고 하세요. 제일 싫어, 저도. 자기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병이기 때문에 사실. 영국의 에든버러 대학 연구팀에서 연구를 좀 해봤어요. 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거나 알츠하이머로 좀 사망한 게 의심이 되는 사람들을 부검을 해본 거죠. 구강에 있는 나쁜 세균 중에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라스라고 하는 이 균이 뇌척수의 침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이 한 번 안 닦고 2주 안 닦고 그랬던 게 이제 막 점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좀 했어요. 테니스복으로 뭐예요? 요거 제가 준비한 이유가 있겠죠. 네. 던지면 받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하니까 이거다, 이거. 저글링을 하는 게 두뇌 개발에 좋거든요. 저글링 던질 때 눈으로 계속 봐야 되죠. 네네네. 시각을 담당하는 후두엽 부분이 발달을 하겠죠. 그러네요. 그리고 던질 때 공을 어느 정도 높이로 던져야 되는지 중뇌를 이용해서 이 운동 감각이 또 발달을 해요. 또 하나는 집중을 해야 돼요. 네. 타이밍이랑 이런 걸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고력을 담당하는 전두엽 부분까지도 골고루 다 발달이 될 수가 있어서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아요. 아니 이거. 이렇게 야, 세 개 갖고 나 해봐. 잘하네. 세 개는 안 돼. 이건 세 개를 했다고. 그건 아니고. 야, 두 개는 안 세 개가 안 되지. 돼. 세 개가 안 돼서. 아니, 저기요. 이렇게. 이게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해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좀 집에서 꾸준히 10분씩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오신다. 어서 오세요. 전체 차렷!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치과대학 교수 백장현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빨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치? 너무 이빨이 좋겠다. 아니고 치아라고 해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내가 우리 용녀가 언젠가 좀 그래요. 우리 용녀가 언젠가 지적당할 줄 알았어. 자, 오늘은 제가 역사 속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역사의 인물이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제가 힌트를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한번 맞춰주세요. 첫 번째 힌트는 네. 이분은
프랑스의 왕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왕. 걔 뭐지? 알렉산더 아니야? 알렉산더는 프랑스가 아니지 않아? 자, 두 번째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힌트는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정답! 루이 17년. 루이까지 좋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에 진짜 그 왕권 강화를 시킨 루이 14세. 정답은 바로 루이 14세였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분이 뭐 취하고 간 게 있어? 네, 유럽의 절대 권력, 절대 군주라고 불리었던 이 루이 14세는 네. 사실 수많은 질병을 앓았던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나랑 아니 똑같구나. 왕인데도 그렇게 많이 아팠어요? 네, 맞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네. 천연두, 어머. 홍역, 어머. 치루, 만성소화불량, 만성설사, 종합병원. 우울증, 불면증, 통풍, 당뇨 등 굉장히 많은 질환으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럼 저도 왕족이었나 봐요. 저도 저기서 반 이상은 거의 걸렸거든요. 그러면 루이 14세가 이게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이러면은 거의 누워 계셔야 될 텐데. 이 루이 14세의 수많은 질병에는 원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뇨로 인한 다 합병증 아니에요? 네, 이 수많은 질병의 원인은 바로 구강이었습니다. 네, 구강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왕이면 우리나라 왕에도 어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왕의 그 건강이라던가 이런 걸 다 이렇게 해줄 텐데. 워낙 권력이 컸어서 그런지 네. 이분은 하루에 5끼에서 6끼의 식사를 하는 굉장한 대식가였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단 음식을 굉장히 좋아해서 어린 나이부터 충치로 심하게 고생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약 30살쯤이 됐을 때는 이미 이가 하나만 남고 대부분의 이를 다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30살에? 이가 하나 남고 다 빠졌다고요? 그럼 저 시대 때는 의치 같은 거 할 수 없었을 텐데 어떻게 살았대요? 그때는 의치를 어느 정도 흉내내서 만들긴 했지만 사용이 굉장히 불편했고 그로 인해서 제대로 음식물을 섭취하고 소화하는 기능이 많이 떨어졌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무리 구강 관리를 잘하고 치태가 없다고 하더라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칫솔질을 정말 열심히 하고 관리가 잘 된다 하더라도 네. 우리의 구강 속에는 약 1억 개 이상의 세균이 존재합니다. 무슨 대장속도 아니고 입안에도 그렇게 많아요? 1억이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제가 여러분의 구강 상태와 치아의 건강을 조금 살펴봐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치아 관리에 자신이 있으신 용녀 학생과 란 학생을 검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입안에 어느 부위에 치태가 있는지, 염증은 없는지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거니까 오케이. 이를 크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여기서 빨간색으로 나타난 것들이 안 좋은 겁니다. 뭐가 이렇게 많아? 하나, 둘, 셋, 넷, 5개나 있네. 네, 이런 형광 검사를 통해서 치태가 있거나 음식물 잔사나 이렇게 약간의 염증이 있는 부위는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이 부위들은 특별히 더 관리가 안 되는구나, 치태가 조금 더 쌓여 있구나를 알고 계시고 더 꼼꼼하게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란 학생은 가운데, 지금 아래 앞니 가운데 부위에 여기 하나 있네. 네. 그래서 이 부위는 조금 더 이제 잘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안이 사실은 가장 취약한 인체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세균에 노출되기 가장 좋은 기관이 바로 구강입니다. 내 입의 세균이 적정 수준인지 아니면 굉장히 많은 상태인지를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과일입니다. 바로 제가 여기 준비한 레몬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자, 레몬을 먼저 시식하시기에 앞서서 네. 자, 턱 아래
오른쪽이건 왼쪽이건 상관없습니다. 목의 약간 뒤쪽이죠. 네. 이 부위를 꾹 눌러보세요. 자, 네, 목은- 여기가 혹시 뻐근한지 네, 뻐근해요. 저. 약간 통증이 느껴지는지 느껴요. 그런 거를 부드럽게. 오른쪽 자, 왼쪽이 조금 다르네요. 여기가 이제 침샘이 위치하는 그런 부위입니다. 네. 침샘을 저희가 먼저 촉진을 해봤고 와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아우 나 이거 못해. 아우 맛있어. 자, 지금 이제 드셨으니까 한번 다시 눌러보시고 침이 더 많이 나오는데요? 침만 많이 나오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래도 침이 더 많이 나와요. 조금 아파요. 우리가 레몬 같이 신음식을 먹었을 때 침 분비가 많이 되죠. 근데 이제 입안에 세균이 많다면 그 침샘에 염증을 일으켰을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음식을 먹고 나서 눌렀을 때 뭔가가 뻐근하다거나 통증이 느껴지면 입속에 세균이 많이 존재해서 그게 침샘에 약간 영향을 미쳤다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의 치아 건강과 잇몸 건강 그리고 구강의 건강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칫솔질, 올바른 칫솔질, 필요하다면 치간 칫솔, 치실 등의 보조용품의 사용, 그리고 정기적인 치과의 방문을 통한 전문가의 관리, 네.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 어떤 민간요법도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들 특별 수업 시간도 좀 잘 들었어요? 네. 재밌었죠? 진짜 유용했어요. 우리 이번에는 또 건강을 되찾고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는 우등생의 모습을 좀 준비를 했어요. 우등생의 중요하죠. 비결 배워볼 수 있게 너무 집중해서 좀 궁금해요. 볼게요. 네. 수술하고 목소리가 다시 나오기까지 4년 걸렸어요. 우울증도 오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어요. 예전에 아팠던 기억 때문에 건강관리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오랜 시간 동안 몸과 마음에 상처를 남기며 그녀를 괴롭게 한 질병. 과연 우등생에겐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가수 소연아입니다. 이제 10년 전인데요. 2011년도에 갑상선 암 판정을 받아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 어머나. 너무 젊은 나이에 찾아온 시련. 암세포가 몸에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 겁이 나는데 그래도 이제 수술을 하면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수술을 받았더니 건강은 좋아지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목이 안 나왔었어. 근데 세상에 어머 소리 나오기까지 4년이 걸렸어. 아유 세상에 힘들었겠다. 건강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우등생. 구강 관리를 하면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됐는데 그리고 그 결과 오, 건강해졌네. 과연 활력 넘치는 우등생의 비법은? 일어나자마자 바나나를 집어드는 우등생. 그렇다면 이 바나나가 우등생의 비법인가요? 그런데 먹자마자 어디론가 향하는 그녀. 양치? 먹자마자 바로 양치질을 해? 오. 과일 하나를 먹어도 바로 양치를 하는 좋은 습관. 역시 우등생답게 모범이 되는 모습이죠. 깨끗이 닦고 구석구석 헹구고. 그렇게 양치질이 끝났는가 싶었는데 또 다른 칫솔을 집어드는 우등생. 뭐야? 한 것도 있네. 양치를 또 하시는 거예요? 예, 지켜보시면 저는 이 양치를 7단계에 거쳐서 하거든요. 7단계에 걸쳐서 관리를 한대. 그때 비밀스럽게 들고 나오는 가방 하나. 저건 뭐야? 뭐야? 과연 이 속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그 정체가 공개됩니다. 네, 이건 제가 양치할 때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저걸 넣고 다녀? 대박이다. 아, 나 웃겨. 흔한 칫솔이요. 칫솔, 그리고 이거는 소금 양치할 때 쓰는 전용 칫솔.
양치질 도구도 쓰임에 맞게 하나씩. 맞아요. 그래. 어금니 안쪽까지 하려면. 그리고 혀 클리너, 혀 이렇게 닦고 나서요. 작은 걸로 한 번 더 세밀하게 해주는 거예요. 혀 클리너와 치간 칫솔까지 정말 퍼펙트 완벽합니다. 이야, 저런 게 따로 있구나. 야, 저거 큰 짐 되겠는데. 치약으로 양치를 마치고 소금 마사지를 하는 우등생. 과연 이 방법은 구강 건강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소금 칫솔로 잇몸하고 이 사이를 이렇게 마사지하듯이 닦아주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보통 피곤하고 이럴 때 잇몸 막 붓고 잇몸 부었을 때 양치하면 피가 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소금 마사지를 해주면은 그런 잇몸이 좀 튼튼해져서 잇몸이 붓거나 이게 피가 나는 일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게 소금으로 양치하는 거를, 그러니까 치약을 대체하는 건 나빠요. 근데 지금 우등생처럼 이후에 마사지 해주는 건 좋은 게 삼투압작용 때문에 붓기가 좀 빠져요. 그래서 이미 좀 붓고 통증이 있거나 하면 그것도 좀 완화시킬 수가 있고, 그렇구나. 살균작용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문제는 염증이 심한 상태에서는 쓰면 오히려 자극이 되고, 그렇겠죠. 미세하게 염증이 있고 조금 붓고 불편한 정도일 때는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이거는 어금니 전용 칫솔인데요. 사실 양치를 아무리 열심히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안쪽에 있는 이 사랑니 쪽이나 어금니 쪽을 깨끗하게 제거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별도로 양치 후에 어금니만 따로 삭삭삭삭 할 수 있는 어금니 칫솔을 쓰고 있어요. 근데 저 어금니 좋아요. 저 사실 어금니 사이에 제일 많이 음식물이 끼거든요. 대박이다. 이거는 많이들 하실 거예요. 치간 칫솔인데요. 이하고 이 사이가 벌어져서 고기나 이런 거 먹으면 막 껴있거든요. 치아가 썩는데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이 치간 칫솔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너무 잘한다. 마지막까지 싹싹. 혀 관리거든요. 근데 혓바닥을 깨끗하게 닦아주면 그러니까 세균이 없으면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입냄새는 혀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녀의 필살기. 입에다 뭘 뿌리네요? 네, 시중에 팔고 있는 좋은 제품들 많긴 한데 저는 이제 천연 수박 가글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수박 구강 청결제? 수박 껍데기에 세척 효과가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그걸 하고 나면 입안에 입냄새가 싹 사라지면서 청량한 입안을 가지실 수가 있으세요. 수박은 드시고 껍질만 하면 시트룰린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성분 자체가 항균 효과가 좀 있거든요. 항균 효과가 좋다는 수박의 껍질을 사용해 만드는 우등생표 천연 구강 청결제. 끓는 물에 수박 껍질을 넣고 노란 물이 우러나도록 20분에서 30분간 끓인 뒤 식혀주면 끝. 저 그냥 끓인 물을 미스트로 쓰는구나. 그렇다면 우등생의 7단계 양치법 중 대망의 마지막은? 네,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거는요, 구강 마사지예요. 네, 이거는 하실 때 집게손가락은 안으로 넣으시고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볼을 잡으세요. 잡은 상태에서 입술 쪽을 잡아 당겨주시면 돼요. 구강 마사지는 침샘을 자극해서 세균 번식을 막아주고 그리고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침샘이 말라요. 그래서 이게 침이 잘 돌지가 않으면 여기에 또 나쁜 세균들이 번식을 하기가 쉽거든요. 건강한 성인이 하루에 침을 얼마나 분비할까요? 밥 한 공기. 그냥 모르겠다. 한 컵? 1에서 1.5리터가 맞아요. 진짜요? 생각보다 진짜 많이 만들어지죠. 지금 하는 이 마사지 방법이 굉장히 자극이 잘 돼서 침 분비도 같이 이렇게 늘려줄 수 있고요. 안 쓰는 근육들을 자극해서 앞쪽으로 탄력도 줄 수가 있고. 기대하시라. 똑소리 나는 우등생의 또 다른 구강관리 비법. 운동 전 몸풀기도 철저하게. 네, 지금 야구하러 왔어요. 시간 되면은 이제 지인들하고 같이 야구를 해요. 그리고 연습도 하러 오고. 제가 던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입 운동을 한다? 야구하기 전에 이불을 받을래나? 왜 봉을? 왜 입을 풀어?
대체 뭐 하시는 거죠? 뭐 입운동은 저는 항상 생활화 돼 있고요.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수시로 해주면은 잇몸 건강에 좋고 구강 염증에도 좋고 생각날 때마다 하는 것 같아요. 마사지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시네요. 그럼. 두 번째, 구강 건조를 막기 위한 간단한 입운동. 혀를 움직여 입술 위아래와 좌우를 꾹꾹 눌러주는데요. 세 번째, 사방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시계 방향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평소 입안이 건조하다면 우등생의 구강 체조 함께 따라해보세요. 뭘 먹어? 우등생이 먹는 이것의 정체는 과연? 구강 염증에 좋은 거여서 또 맛도 좋아요. 그래서 씹으면서 구강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뭐지? 저 뭐지? 이제 본격적으로 공 던지기를 시작하는 우등생. 전신 염증을 낮추기 위해 꾸준히 하는 운동입니다. 아, 이제 좀 자야겠다. 자기 전 거울을 보는가 싶더니 입에 뭔가를 붙이는데 뭐야? 입에 뭐 붙이는데? 네, 입 벌림 방지 테이프라고 해서 네, 자기 전에 입에다 이렇게 붙이고 자면 입을 벌리고 자면은 입안에 세균이 많이 들어가고 염증을 유발해서 또 성대에 안 좋다고 하니까 입을 벌리지 않으려고 네, 사용하고 있죠. 저렇게? 구강호흡이 우리의 정상적인 호흡이 아니라서 얼굴형도 변형시키고 입안도 마르게 하고 안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비염이 있거나 막힌 게 아니라면 가능하면 코로 호흡을 하는 게 좋죠. 마지막으로 전신 염증을 잡는 비밀의 열쇠. 과연 우등생의 건강 밥상은? 토마토. 없나 보네. 왔어. 근데 생각보다 빨리 왔네. 뭐 하고 있었어? 맛있는 거 해주려고 준비하고 있었지. 이게 무슨 재료지? 아, 내가 토마토로 오늘 맛있는 거, 몸에 좋은 맛있는 파스타 만들어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기대되는데. 잘 볶은 재료와 토마토 소스에 두부면을 넣습니다. 두부면을 이용하네요. 두부면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아, 제가 평소에 파스타를 정말 즐겨 먹거든요. 근데 면이 항상 밀가루라서 근데 밀가루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고 뭔가 염증을 일으키고 소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두부면을 써서 먹고 있어요. 두부면이 있구나. 좋은 아이디어다. 맛있겠다. 야. 어머, 뭐야, 저 위에? 저기 뭐 뿌리는 거야? 자, 한번 드셔보세요. 드디어 우등생이 준비한 음식을 맛볼 시간. 평소 주변 사람들을 위해 요리하는 것을 즐긴다는 우등생. 과연 그 평가는? 밀가루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럼 나 식감도 괜찮은데? 샐러드도 먹어봐. 이 샐러드도 콩 샐러드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저거 좋게 생겼네. 이게 뭐야? 이거는 레드 프로폴리스. 레드 프로폴리스. 어머, 프로폴리스 색깔이 진짜 빨가네. 어디에 좋은데, 언니? 일단은 프로폴리스는 염증에 최고야. 일단 나 같은 경우는 수술 이후에 목도 잘 안 나오고 구강이나 이쪽을 내가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 그래서 프로폴리스를 먹으면서 염증이 안 생기는 것도 있고 그리고 목소리도 많이 좋아졌고. 먹어봐. 계속 챙겨 먹어야겠다, 언니. 그럼. 우등생의 마지막 건강 비법은 전신 염증 잡는 레드 프로폴리스였습니다. 건강해져야지. 그렇지, 건강해서 우리 애가 오래도록 둘인데. 살아야지.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행복이 건강에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좀 귀찮더라도 어차피 건강하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번거롭더라도 건강관리 잊지 말고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주위에 저렇게 건강 챙겨가지고 그래, 요리까지 너무 좋다. 해주면 너무 좋겠다. 너무 좋다. 그럼 아까 우등생이 그 야구할 때 확 터진다는 게 뭐예요? 네. 우등생한테 직접 물어볼까요? 우등생한테 직접 물어볼까요? 네. 좋아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30대 초반에 갑상선 암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다가 네, 그때서야 정신 바짝 차리고 건강에 신경 엄청 쓰고 있는 소연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에 어린 나이에 진짜 인생의 쓴맛을 보고 건강 관리를 너무 잘하는데 특히 이 구강 관리를 깜짝 놀랐어요. 아, 구강 관리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게 저도 노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항상 성대도 안 좋고 또 비염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자기 전에 먹고 자서 역류성 식도염도 있었었고 역류성 식도염도 있었었고 아무튼 종합병원이었어요. 제일 의문 가는 게 아까 그 위에다 뭘 이렇게 뿌리더라고. 아, 그거는 제가 갑상선 안 이후에 레드 프로폴리스입니다. 레드 프로폴리스 자체는 워낙 유명해요. 근데 이게 인위적으로 절대 만들 수 없는 자연의 보호막이다라고 하거든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벌들이 열심히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냐면 기원전 3100년 전부터 시작이 됐다고. 기원전 3100년 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해요. 3,100년? 그때 고대 이집트에서 상처나 염증을 치료하려고 치료제 목적으로 사용을 했고요. 2000년 전에 고대 이집트 벽화에 이 프로폴리스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된 2000년 벽화에.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때 미라 만들었잖아요. 그때 방부 목적으로 이 프로폴리스를 사용을 했다고 하거든요. 진짜 그 역사가 정말 깊은 거죠. 우동생도 되게 열심히 챙겨 먹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프로폴리스로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는 이유가 프로폴리스에는 항염, 항균, 항산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빼놓을 수 없어서 제가 열심히 먹고 있어요. 프로폴리스는 천연 항균제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도 다 항균 목적으로 사용을 하죠. 네. 그래서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면 현대의학의 아버지는 우리가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데 이 히포크라테스도 궤양에 프로폴리스를 사용을 했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아니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프로폴리스는 거의 다 갈색 그 약간 브라운 컬러의 그런 건데 저는 레드 프로폴리스는 처음 들어봐요. 저도 처음 들어봐요. 기본적으로 프로폴리스는 나무의 수액을 벌들이 가서 이 수액을 갖다가 이렇게 뽑아서 본인 인두나 이런 분비물이랑 섞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폴리스 종류는 결국 어떤 나무 수액에서 이 꿀벌들이 채취를 하느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그래서 제일 초반에 나왔던 건 얘기하신 것처럼 약간 브라운 톤의 그냥 다양한 나무에서 어디서든 추출이 되는 것들을 그냥 1세대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프로폴리스의 성분을 보다 보니까 바카리스 나무 수액으로 만들면 성분이 좀 더 좋더라. 바카리스? 그래서 그게 그린 프로폴리스. 이게 굳이 따지면 한 2세대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바카리스 나무 수액보다 더 여러 가지 유효 성분이 많은 걸 찾은 거예요. 그게 레드 프로폴리스 3세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레드 프로폴리스를 채취하는 나무는 뭐냐면 브라질의 북동부에 있는 달버지아종 나무예요. 이게 모형이긴 하지만 붉은색의 수액 보이시죠? 그러네. 수액 색깔이 붉다 보니까 채취한 프로폴리스도 레드 프로폴리스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 거죠. 지금 이 나무가 굉장히 희귀한 나무예요. 그래서 정말 극소량만 생산이 가능하고 특히 브라질에서 13개의 프로폴리스가 발견이 됐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발견된 가장 최신의 프로폴리스인 거예요. 이 레드 프로폴리스를 채집하는 나무에는 네오베스티톨 또 그냥 베스티톨이라고 하는 고유의 성분이 함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분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항염이나 항균의 성분인데 특히 항염과 항균성 충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고요. 그거 우리가 저기 뭐 톨 들어가면은 그 충치에 좋대잖아요. 톨 뭐. 충치에 레드 프로폴리스가 치약에 함유된 불소만큼이나 도움을 준다라는 연구도 있으니까 실제로 어느 정도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가 있겠죠. 어머, 이건 달콤해. 맛있어요. 오, 맛있다. 많이 먹으면 안 돼. 괜찮아? 먹을만해, 먹을만해. 독하지 않고 달콤해요.
프로폴리스 속에는 기본적으로 플라보노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근데 플라보노이드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에요. 항산화죠. 네, 네. 그래서 맞아. 내 몸에 나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염증 반응도 좀 줄여주고 하면서 면역력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이 프로폴리스 중에서도 레드 프로폴리스에 가장 높다는 거예요. 레드 프로폴리스에 가장 높다는 거예요. 1세대라고 얘기했던 그 기존의 프로폴리스보다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한 3배나 높게 함유돼. 사실 이 활성산소는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 양은 늘어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SOD, 항산화 요소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어요. 40대가 되면 50%밖에 안 남고요. 60대가 된다. 이 효소의 활성도가 90%까지 감소해요. 그러니까 10%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내가 그만큼 빨리 늙어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네. 실제로 프로폴리스를 꾸준히 섭취를 했을 때 SOD, 항산화 효소의 활성이 증가했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아유, 참 이거 당뇨가 있는 33세부터 50세까지의 남녀를 대상으로요, 8주 동안 실험을 했어요. 프로폴리스를 매일매일 1,500mg씩 섭취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프로폴리스를 섭취한 그룹에서 체내의 활성 효소인 SOD의 활성이 증가했다라는 연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꾸준히 8주 이상 좀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레드 프로폴리스를 먹을 때 혹시 주의사항 같은 거 있어요? 벌에서부터 추출을 한 거다 보니까 꿀에 대한 거나 벌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할 거고, 알러지가 없는 분들도 처음부터 너무 과량을 드시는 것보단 처음에는 소량을 좀 먹어서 내가 알러지나 이상 반응이 없구나, 요걸 확인한 후에 하루 권장량을 지키시는 게 좋은데, 하루 권장량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프로폴리스 1g, 2g이 아니에요. 프로폴리스 속에 함유되어 있는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써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뭐 프로폴리스 1g 먹으면 좋은 거지, 2g 먹으면 좋은 거지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충분해야 되니까 17g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영아, 오랜만에 진짜 너 얼굴 보게 돼서 반가웠고, 우리 장숙에 들어와 보니까 오늘 어땠어? 오늘 건강도 챙기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 아, 저는 그냥 무작정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먹긴 했는데 오늘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듣고서 왠지 더 건강해질 것 같은 느낌? 느낌적인 느낌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이렇게 얘기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겠니? 안녕. 아주 놀러 와. 욕망을 드러내지 않아. 건강해 보이는데. 선생님 역대 몸무게 89kg을 찍어요. 중성지방 수치는 많이 높게 나오고요. 비만과 관련된 호르몬 3개들의 균형이 깨지면 악동 호르몬으로 변해서 내 몸을 살찌고 뚱뚱하고 아프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손을 이렇게 쭉 한 사람은 이마를 확 밀어주시는 이게 뭐야? 어우, 시원해. 근데 시원. 하면은 구강 운동뿐만 아니라 목 척추까지 운동이 싹 되면서 엄청난 효과가 있으니까 꾸준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채널 A